이름만 들어도 친숙한 나라 태국. 태국에서는 얼마 전 하원 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2014년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이후 5년 만에, 그리고 2011년 민주적 선거 이후 8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태국 총선은 군부 정권에 의해 4번이나 연기된 끝에 치러진 선거라 관심이 더욱 높은데요. 태국 선관위 역시 대외적으로 이번 선거 과정을 알리고자 호주와 필리핀 등 11개국의 선관위 참관단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관위도 태국 선관위의 초청으로 이번 총선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번 총선은 지난 2014년 5월 쿠데타 이후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과연 8년 만에 치러지는 태국 총선.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과정으로 치러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한 태국. 동남아시아 중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식민 통치를 받지 않고 독립을 유지한 국가입니다. 1930년대를 기점으로 동남아시아의 나라 중 가장 잘 살고 국력이 강한 나라로 성장해 왔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비행기로 약 6시간이면 도착하는 태국. 우리나라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인데요. 한국전쟁 당시에는 약 3,600여 명의 젊은이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방콕, 파타야, 푸켓 등 관광지로 더 잘 알려진 태국.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한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태국은 1932년 시아 혁명 이후 입헌군주제를 채택하며 일찍이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군부의 힘이 너무 커 문민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1932년부터 지금까지 19번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정도로 군부의 힘은 막강하다고 합니다. 현 정권 역시 군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데요. 2014년 태국 쿠데타를 주도했던 뿌라유 차노차가 현재 정부 수반인 총리로 있습니다. 예, 태국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데 1932년에 쿠데타를 통해서 입헌군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왕정을 무너뜨렸다기보다는 왕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헌법을 도입한 상태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게 됐고, 태국 정치를 되게 오랫동안 이제 규정해온 특징이라면 군부의 강력한 정치 개입이 있었고요. 그래서 쿠데타도 지금까지 한 20번 정도 일어난 역사가 있고, 가장 최근에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로는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탁신이라는 전 총리, 그다음에 2006년에 탁신을 쫓아낸 군부 쿠데타가 있었고요. 2006년 이후로 두 파로 갈라져서 정치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탁신을 지지하는 레드 셔츠,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반탁신 계열인 옐로우 셔츠랑 두 정치 세력이 싸우게 됐고, 2014년에 일어난 쿠데타도 이 레드 셔츠, 탁신 계열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그 총리를 몰아내기 위한 쿠데타였고, 그 뒤로 지금까지 군부 통치가 계속 실시되다가 지난달에 총선을 다시 치르게 됐습니다. 4번의 연기 끝에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참관단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했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해외 참관단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호주와 베트남, 필리핀 등 모두 11개국이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거 하루 전날 각국의 참관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태국 선거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각국 선관위 간의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이 진행된 이후 우리 참관단과 태국 선관위와의 만남의 자리가 이어졌는데요. 미리 준비해간 선물을 전달하며 초청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방콕 락시에 자리한 선거관리위원회 민주교육센터. 민주교육센터는 2005년 타마셋 대학교의 정치와 선거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2006년 이곳 선관위로 옮겨왔습니다. 태국 선관위의 역사와 선거제도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게임, 영화 등 첨단 장비를 통해 실제 선거 과정을 모의로 해볼 수 있어
참관단이 보기에도 태국의 선거제도와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11개 국가에서 참관한 태국 총선, 해외 참관단 간의 교류와 태국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 등 이번에 진행된 참관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태국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태국 선거는 하원의원 500석을 뽑는 선거인데요. 지역구에서 350석, 비례대표제로 150석을 선출합니다. 선거운동은 벽보를 통해 진행되고 지역마다 후보자는 20명에서 많게는 50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투표는 학교나 공공장소 등에서 진행되는데 우리나라 투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3월 24일 태국에서 진행된 투표 현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방콕의 한 거리. 오전 8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길게 늘어선 유권자들만 보더라도 그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투표는 전국 9만 2천여 개의 투표소에서 동시에 치러진다고 합니다. 후보는 지역구마다 벽보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정당 대표와 함께 찍힌 후보자 모습이 특이해 보입니다. 벽보뿐 아니라 투표 현장을 찾아간 참관단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투표소 현장을 보게 됐는데요. 유권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나 공공시설 등 실내는 물론 노상에서도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태국의 투표 과정은 투표소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기관, 학교 등에 설치가 되고 또한 특이하게 노상에도 설치가 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각 투표소별로 무장 경찰관이 배치가 되어 경계와 그리고 보안이 유지되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선거 전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다음 날까지 주류 판매는 물론 유흥업소 이용이 금지된다고 하네요. 투표가 진행되면 따로 기표 용구 없이 볼펜으로 기표를 하게 되는데요. 정당 로고, 후보자 이름이 기재된 용지에 X 표시를 합니다. 또한 투표용지 하단에 지지 후보자 없음란을 별도로 둬 선거인의 거부 투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지지 후보자 없음에 기표한 표가 전체 투표율의 50%가 넘으면 새로운 후보자에 대한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가장 특이했던 점은 지지 후보자 없음 기표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지 후보자 없음 기표란의 득표수가 5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기존 후보자들은 제외하고 그리고 각 정당에서 다시 추천한 후보자들로 재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표한 투표용지는 투명 투표함에 넣으면 되는데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태국에선 투명 투표함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번 총선은 바로 하원 500석을 뽑는 선거인데요. 태국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의원 250명과 하원의원 500명으로 구성됩니다. 상원의원 250명은 군부가 직접 임명하고 하원의원 500명을 총선을 통해 선출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하게 정당별로 지역구를 나눠서 의원 후보를 내고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350석이, 그리고 나머지 150석은 비례대표제로 뽑게 됩니다. 2017년에 개정된 헌법에 따른 선거법은 좀 특이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 250석은 군부 또는 이후에는 이제 국왕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제가 된 건 하원 500석인데 하원 500석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뽑히는 350명의 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제로 뽑히는 150명의 의원이 있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원을 구성하는데 보통 이제 그 비례대표제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구에 투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비례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한번 하고 그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뽑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그 정당에 대해서 투표한 비율을 가지고 지역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150석을 선출하는데 딱 한 번만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투표를 해서 거기서 각 정당별로 얻은 득표율을 전체 의석 수에 곱해가지고 이 정당이 얻어야만 되는 의석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그 의석수를 넘게 되면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지역구에서 이 정당이 30%를 얻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의석을 얻지 못했다. 500석에 30%면은 150석 정도 되는데 지역구에서 120석밖에 못 얻었다 그러면은 이제 비례대표에서 30석을 채워주게 되는 그런 형태로 선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선거법을 개정한 목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거는 역시 탁신 계열의 정당이 다 이 하원에서 다수를 장악하고 그래가지고 총리 선출까지 가는 거를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좀 특이한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태국은 이번 선거부터 비례대표제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됐던 방식이 아닌 군부 정권이 2016년 통과시킨 새 헌법에 따라 지역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보다 적으면 나머지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각 정당의 득표율에다 하원의원 전체 의석수인 500을 곱한 뒤 해당 정당이 확보한 지역구 의석수를 빼는 방식입니다. 태국에서 하원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태국 총리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선거를 통해 뽑히기 때문인데요. 군부 정권에서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과 총선을 통해 선출된 하원의원 500명이 총리 투표권을 갖게 되고 여기서 과반수를 얻은 총리는 태국 왕의 재가를 받아 선출됩니다. 각 정당은 자신들의 차기 총리 후보자 당선을 위해 하원의원 의석수를 늘리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건데요. 그만큼 투표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정이양을 위해 8년 만에 치러진 총선. 투표를 위해 길게 늘어선 유권자들의 줄만 보더라도 선거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90% 이상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70%를 넘는 투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표 현장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요? 참관단이 직접 담은 개표 현장의 모습 함께 보시죠.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투표가 끝나자 바로 해당 투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됐는데요. 투표가 진행된 곳에서 직접 개표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 절약은 물론 집계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나머지 과정은 우리나라랑 비슷했습니다. 신분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 받아서 기표하고 이렇게 투표함에 투입하는 형식으로 투표 과정은 비슷했고 이제 개표를 할 때가 좀 특이했는데 투표소에서 개표를 한다는 점도 특이했지만 투표 용지를 거기 있는 참관인들이나 유권자들한테 다 공개를 하면서 구두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또 이제 더 한 가지 특이했던 점으로는 개표 현황판에 이제 수기로 투표 현황을 이제 작성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었습니다. 공해진 투명 투표함을 열어 개표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하나씩 꺼내 기표된 후보자를 호명한 후 주변 참관 시민들에게 보여줍니다. 확인 작업이 끝나면 미리 투표소에 마련한 개표 현황표에 직접 표시를 하고 유효표와 무효표, 지지 후보자 없음 투표용지를 구분, 색깔별 바구니에 분리해서 정리합니다. 이렇게 취합된 투표 결과는 모바일 전용 앱을 활용, 선관위 개표 상황 취합센터로 전달됩니다. 참관단은 개표 결과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곳도 참관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28일 태국 선관위는 총선의 모든 투표함에 대한 개표가 끝났다고 밝히면서 투표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친군정계 팔랑프라차라땅이 843만 표로 선두를 차지하고 탁신 친나웨 지지의 푸오타이당이 729만 표, 신생 퓨처포워드당은 626만 표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참관을 통해 선거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국민적 관심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고 태국 선거제도에 대해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복귀냐, 군부 정권의 연장이냐를 결정짓는 태국 총선. 선거는 치러졌지만 결과를 두고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잘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